역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예, 그 이혼 이야기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어제 봤더니 9월 한 달간 이혼한 부부 건수가 9,900건이 된다는데요. 작년보다 한 5.3% 늘었다고 그러고요. 네. 2011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주변을 보면은 사실 이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마연 기자는 뭐 아들이라 그랬나요? 아들 하나라 그랬나요? 네, 아직 아들 하나입니다. 저는 딸 둘인데요. 예전 같으면은 뭐 결혼시키고 참고 살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좀 수틀리면 바로 돌아와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뭐 비전 없는 배우자 뭐 평생 뭐 살라고 하는 거는 좀 끔찍한 이야기가 아닌가 뭐 그래서 세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수백만 표를 얻을 비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하면 생각을 하는 농담을 하는데 그런 법이죠. 그러니까 결혼 2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혼하는 법. 네. 이혼하는 법을 만들면 그런 공약을 세우면 한 수백만 표는 뭐 거뜬하게 뭐 한다 그러는데 많은 남자들이 전부 나한테 표 찍는다 그러는데 이마연 기자는 저한테 표를 주실래요? 제가 아직 결혼 3년이 돼가지고 좀 아직- 고민이 되는데요. 아직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예, 거죠. 아직 이혼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부부가 50이 넘어가니까 부인이 아내가 이렇게 호랑이가 되는 느낌 뭐 이런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남편 잘못만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딱 노려보면서 뭐가 잘못한 게 없나라고 해갖고 지적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침에 이렇게 그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는 게 죄인가요? 어때요? 예, 저희 집에 아침도 안 먹어가지고. 뭐 물어보면은 뭐 주는 대로 먹으라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지난번에 그 답사 여행을 가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침밥 메뉴 묻는 게 죄인가요? 그랬더니 많은 남성들이 옳소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러던데 여자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요즘에 그 답사 여행이나 이런 걸 인도를 하고 인솔을 하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부부간에 이렇게 많이 그 다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 그 가는 뭐 역사 기행 뭐 이렇게 그런 아이템으로 한번 책이라도 좀 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간 역사기행 참 좋네요. 네. 예전에 이혼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뭐 근데 백성들이 옛날에 뭐 어떻게 어떤 풍속도를 그렸는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이랬다, 뭐 조선 시대 이랬다 이런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미주알 고주알 뭐 실록이나 문헌에 사실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네. 이제 문헌에 나오는 거를 통해서 단편을 이제 엮어서 그 시대의 대강을 현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럽니다. 평민들 같은 경우는 칠거지약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일종의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걸 사정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정파이라는 게 뭐냐면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제 승낙하는 그런 합의 이혼이라 그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은 휴서라 그래 갖고 이제 그 이혼 증서 같은 걸 주면 뭐 여자는 재혼할 수도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일률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이 부부라는 게 사실 돌아서면 남이잖아요. 그게 무천이잖아요. 그래서 네. 변화무쌍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고 또 뭐 나무로 변하면 또 원수처럼 변하니까 지금 뭐 이마에 대한 뭐 깨가 섰겠지만은 또 뭐 아니 깨가 쏟진 않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참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사정파이라는 게 지금의 조정제도 같은 거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깊게는 잘 모르는데요. 아마 이렇게 합의를 서로 이렇게 그 부부간에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휴서라 그래서 써주고 뭐 아니면 뭐 옷깃을 이렇게 잘라주는 뭐 그런 과정이 하나 있었다 그러는데요. 네. 그거를 이제 뭐 일률적이지 않았겠죠. 이제 네. 그거는. 그럼 고려 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이혼이 쉬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송나라 서궁이 이제 우리 그 와가지고 고려에 와가서 이제 견문록을 남겼잖아요. 그게 이제 고려도경인데 그게 한 1123년에 썼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부잣집에서는 아내를 서너 명 맞이한다. 그러나 조금만 맞지 않아도 바로 이혼한다. 남녀간 혼인해도 경솔하게 합치고 헤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진실로 웃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려가 오랑캐 나라 가운데서는 그래도 문물과 예의를 갖춘 나라지만 궁벽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갖고 그 오랑캐 풍속을 다 고치지는 못했다라면서 이제 고려의 이혼 풍조를 좀 비꼬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서궁의 말이 사실인가요? 기록에 나와 있나요? 예, 고려사에 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무신 정권을 뭐 이게 세운 그 최충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손자인 그 최항 이 사람이 또 장가를 들었는데 조광지처가 이제 병이 났다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다시 새 장가를 들었고 네. 양원준이라는 사람은 또 그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면서 이제 아내를 쫓아냈다 그러는데 이때 그 처와 아들이 이제 울면서 애걸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 고려사에 나온 얘기인데 고려사에 이제 아까 그 처를 쫓아냈던 양원지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그가 인지하지 않았다고 여겼다라는 어떤 단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부인을 쫓아내 버렸으니까요. 네. 강제 이혼 사유가 우리가 아는 그 칠거지약인가요? 이 칠거지약의 사실 역사는 깊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나라 때니까 뭐 상당히 뭐 2000년이 넘은 3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그 이 관행이었는데요. 네. 철을 내칠 수 있는 7가지 죄 그것이 이제 칠거지약인데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자식이 없거나 음탕하거나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거나 말이 많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몹쓸 병에 걸리거나 할 때 이제 철을 내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최양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렸다 뭐 이런 네.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양원조는 그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조항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부인을 서슴없이 쫓아냈던 것이죠. 좀 말이 많거나 이게 좀 걸리네요. 네. 수다를 떨면 안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남편 천하의 세상, 남자 천하의 세상이었네요. 그 칠거지약이 아니고도 아내를 쫓아낸 경우도 있었나요?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세를 위해서 이제 조강지처를 벌이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송유인이라는 무신이 있습니다. 대장군이었는데 무신이면서 이제 문신들과 교분을 좀 쌓아가지고 무신들의 미움을 샀던 그런 인물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니까 정중부가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송유인으로서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조광지처를 섬으로 쫓아내고 정중부의 딸을 처로 삼으려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았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영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양갓집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본처를 이제 헌시장처럼 좀 버리고 네. 그 충렬왕 또 왕의 수양딸하고 재혼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 덕분에 이제 이영주가 어떻게 보면 임금의 사위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고려사 폐행열전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네. 폐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첨에서 사랑을 독차지한 총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임금의 사위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이게 안 좋은 인물로 비춰지고 그래서 네. 낙인이 찍힌 거죠. 그 이제 그 보면은 가난했던 시절에 이제 조강지처를 벌였던 남자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무신정권 시절에 실세 조직이 있었어요. 도방별초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씨 무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 사병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도방하고 마별초를 이제 뜻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얼마나 최씨 세력을 믿고 까불었는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네. 모르고 이제 날뛰었는데 이 사람들 보면 이제 거란풍으로 이제 말안장, 의복 이런 것들을 이제 꾸미고 그거를 또 본따 갖고 개경 사람들의 자제도 이제 앞다퉈 갖고 사치를 벌이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난함 때문에 버림받은 아내가 많았다. 뭐 그랬던 고려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제 TV 드라마에 돈 때문에 여자를 버리는 많죠. 케이스들이 그런 케이스가요. 막장 네,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조강지처를 버린 남자들만 있나요? 좀 기특하고 착한 남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는데요. 좀 가물에 콩나듯이 그 기록을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짧은 뭐 견문이지만 본 거는 뭐냐면 그 통일신라 시대 대표 주자는 아마 강수라는 인물인데 강수라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도 배웠지만은 통일신라 시대 3대 문장가라고 하거든요. 예, 유학자이면서도 예, 예. 우리가 그 누군지 아세요? 3대 문장가가? 참 그건 모르겠어요. 예. 강수란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설총, 최치원 이래갖고 이제 아 그 맞다 맞다. 강수 이런 분들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문장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대장장이 딸과 야합해서 이제 동거를 했다 그러는데 야합이라는 말이 사실은 공자도 사실은 야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합이라는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숙한 남녀가 이렇게 같이 뭐 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동거를 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사이가 좋았다 그러는데요. 예.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문장을 드날려 가지고 20살이 될 때 이미 그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부잣집 딸하고 이제 혼인을 서두르게 되는데요. 음. 너는 이미 유명해져 갖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미천한 여자하고 짝을 맺냐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이제 아버지가 닥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수가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하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다. 조강지처는
뜰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 하며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천한 아내를 참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면 조강지처 불하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 예. 그 뭐 그게 이제 그 이분이 이제 통일신라 시대 대표 주자라 그런다 그러면 고려의 대표 남편은 훈남이죠. 어떻게 보면 권수평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권룡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왕 경호실의 직원으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권룡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높진 않았는데 국왕을 이제 지근거리에서 모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권문세가 자제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는데요. 근데 권수평이가 그 직분을 사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을 하려면 권문세가 자제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양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그 양갓집 부잣집 여인하고 재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뭐 부잣집 여인도 좋아할 거고 그런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권수평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가난과 부유라는 게 다 하늘의 뜻이다. 어찌 20년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잣집 아내를 맞이하겠는가. 싫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수나 권수평 같은 인물이 뭐 어떻게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든 대표 주자 두 사람을 뭐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훈남인데요. 예. 막장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들이 다시 만나는 남자. 이 두 사람이 여자 입장에서 정말 근사한 사람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딸 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남자들 사유를 얻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를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혼이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그 법전이잖아요. 경국대전에 이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네, 신기한데요. 되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마음만 먹으면 처첩을 바꾸고 또 첩을 여러 명 들이고 조선시대에 이혼법이 없었다는 게 근데 또 칠거지약은 있지 않았나요? 예, 물론 있죠. 그 칠거지약 개념은 있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또 이제 뭐냐면 칠거지약을 무색하게 하는 또 삼불거라는 그가 있었습니다. 조항이 있었는데 뭐냐면 삼불거라는 게 뭐냐면 돌아갈 곳이 없는 아내는 쫓아내지 못하고 부모의 3년생을 함께 지냈다면 역시 쫓아내지 못하며 네. 처음에 가난하게 지냈다가 후에 부자가 됐을 경우에도 역시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조항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조강지처를 불하당 아까 얘기했듯이 당 아래로 쫓아낼 수 없다라는 네. 강수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전을 이렇게 들먹였나요? 예, 명나라 법률에 그 지난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대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 유교의 이 질서에 따라서 만든 법전인데 이거를 참고를 했거든요. 네. 대명률에 처첩 구부조라는 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아비가 이혼을 원하면 들어준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남편들이 보면 이 대목을 들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 조항이 사실 문제가 뭐냐면 법의 이름이 뭐냐면 처첩 구부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구부라는 게 뭐냐면 지아비를 때릴 때라는 거예요. 구라는 게 이제 구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 자체가 아내가 남편을 때리거나 쫓아낼 때라는 거 단서가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소송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혼 소송을 벌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거죠. 세상 궁금해지는데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고 또 남성 중심 사회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유교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게 사실 간단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정처를 내치고 후처 첩을 네. 이렇게 마음대로 막 들이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신분 질서에 굉장히 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에서 또 하나 있었는데 천민 남자하고 양민 여성의 혼인 이게 또 금지가 됐고요. 엄격하게. 그다음에 처가 있는데도 처첩을 다시 얻는 일 이것도 사실은 또 엄격하게 금했는데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양반들의 이혼 송사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신료들 국왕까지 나서 갖고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는 대목이 나오고 그 임금이 사안에 따라서 뭐 강제 이혼 명령도 내리고 네. 또 거꾸로 이혼 불가 판결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반사거든요. 사실 오늘 요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된 어르신들이 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늙음하게 이제 결혼하려고 뭐 하다 보면은 자식들이 좀 반대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제 재산 상속이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 사회에도 이제 이혼, 재혼 이런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숙종 시대에 아주 흥미로운 이혼 소송이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1704년이니까요. 꼭 310년 전의 일인데요. 유정기라는 사람하고 그의 부인 신태영이라는 사람. 신태영이라는 뭐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현대적인 이름인데요. 네. 그 아내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전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전국을 뜨겁게 달궜는지. 예, 사원부가 이제 그 조사해 갖고 올린 상소를 보면은 이 사원부 상소를 보면은 유정기 처인 신태영 이뭐 아내는 사실 극악무도한 여인으로 비춰져요. 왜 뭐라고 네. 돼 있냐면 지아비는 물론 시아버지를 마구 꾸짖고 욕하는 것을 능사로 삼았다. 심지어는 더러운 물건을 그 제사 술 아, 제주에 섞고 그 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제석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장소 거기에 물건을 마음대로 마구 깨트리고 그래서 참다 못한 남편이 이제 신 씨를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상가상으로 뭐냐면 그 쫓겨났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분가한 아들 집에 머물다가 예. 그 아들을 찾아온 또 남편하고 또 대판 싸우고 한밤중에 또 단신으로 가출을 하고 아이고. 또 이후에 또 친정 오빠 집에 또 머물다가 오빠하고 싸우고 오빠 집에 불까지 지르고 헐. 뭐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혼을 제기한 그 소송 시점인 부인을 쫓아낸 지 10년이 지난 뭐 상태였거든요. 그게 약간 좀 논란이 여지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인데요. 네. 근데 이런 행동을 했다면 칠거지약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기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법에 이혼 조항이 없다는 게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정기 남편 가문의 일족 50여 명이 연명으로 이제 그런 폐악한 여인에게 가문의 제사를 맡길 수가 없다라면서 다시 이제 이혼 소송을 또 제기를 합니다. 네. 그 또한 다시 기각이 되는데요. 이거 이제 그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후에도 이제 계속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남편 측의 주장은 뭔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부부의 도리라는 거는 부자 및 분신의 도리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강상의 윤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부부의 인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경국대전에 이혼 조항은 없는데 대명률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아비가 이혼을 원하면 들어준다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내 신 씨라는 사람이 밤중에 단신으로 막 도망갔을 경우를 보면 네. 만일 그때 흉악범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냐. 능욕을 당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피고인인 셈인데요. 부인 신 씨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그때 이제 숙종임금이 이제 특명을 내려요. 사건을 한번 재조사해봐라 이렇게 뭐 특명을 내리는데 네. 이때 이제 신 씨가 아내가 진술을 다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천 마디의 진술서를 써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자기가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 부인죠 이분도.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좀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그 여자 종 비첩에게 빠져갖고 아내인 자신을 모함을 했다. 그리고 남편하고 싸우고 한밤중에 혼자 집을 나온 게 그것도 아니다. 그 남편한테 핍박을 당해서 나간 것이고 혼자 나간 것도 아니다. 여종들하고 같이 나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 얘기가 다른데요. 그게 다른 거죠. 역시 이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네. 들어봐야 되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재판이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급격하게 이제 아내 신 씨 쪽으로 이제 이게 뭐 기울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공조 판사인데 김진규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씨를 대명률의 예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대명률의 처척 구부조라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때렸을 경우라고 사실 한정을 지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구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욕만 한 건데 욕하고 구타는 엄연하게 다른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또 정식 이혼을 뭐 하려고 그랬으면은 남편을 바로 쫓아내는 다음에 하면 될 거를 10년이 지난 뒤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또 뭐냐? 예. 그리고 이미 지금 남편은 죽었는데 누구랑 이혼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누구랑 네. 이혼하나요? 지금 경찰에 해당되는 당시에 의금부 수장이 한 말씀 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수장이 이제 판의금 부사라 그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청장 정도 되나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내의 성품과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어떤 정황은 있다. 그건 네. 맞다 이거죠. 그러나 시부모에게 욕설을 한 것과 죄주를 더럽혔다는 것은 오로지 남편의 주장일 뿐이다. 그 진술한 사람들이 모두 유정기 남편한테만 들었다라고만 할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집안의 일을 갖다가 증거로 삼겠는가. 게다가 지금 남편이 이미 죽었지 않았냐. 네. 대질 신문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영의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혼자 나갔다는 남편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다른 죄상도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무죄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숙종임금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갈수록 이제 남편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남편 측이 10년이 지나서 이제 소장을 제출한 까닭이 뭐냐. 네. 뭐 바람을 피운 비처의 말만 믿고 부인을 무고한 게 아니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욕설을 한 걸로 이혼시키면 국법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이어지니까 결국 이제 숙종이 부인 신태영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 씨의 죄는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의 죄는 이혼시켜 마땅한 것 같다. 그러나 이혼시키는 거는 법전에 위배해야 된다 이거죠. 법에 안 맞는다는 네.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백성들한테 무궁한 폐해를 열어놓을 염려가 있다. 그래서 경솔이 의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까 판의금부사가 증거를 얘기했는데요. 간통죄도 현장 증거가 매우 중요했었다면서요. 제가 이걸 이제 실록에서 보고 또 무릎을 쳤는데요. 이거 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요즘도 좀 그렇잖아요. 현장을 잡지 못하는 간통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조항은 사실은 그 중국의 하상주 시대의 어떤 정치 기록인데요. 네. 서경 지금 뭐 상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대우모의 조목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조항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죄의 유경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서경의 구절을 이제 원용을 한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증거가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아마 뭐 조선시대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1484년의 일인데 그 현감을 지낸 이윤검이라는 사람이 아내 손 씨를 간통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부부가 이제 서울과 청도에서 떨어져 살았는데 청도의 아내가 이제 남자 노비하고 이제 정을 통했다 뭐 이런 협의로 이제 고소를 해갖고 이제 이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조정의 공론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어두운 밤 안방에 있었던 일을 어찌 다른 사람이 알겠느냐. 그리고 간통하는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면 논지하지 않는다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네. 비간소 포획 물론 이렇게 얘기 뭐 이렇게 실록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임금도 뭐라 그러냐면 간통한 현장을 잡은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추궁하더라도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요즘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가 있는데 처첩을 또 얻는 경우도 엄격하게 금지됐었다면서요. 이게 또 대명률이 뭐 아까 얘기했던 명나라 법률에 있는데요. 처가에 있는데 첩을 처로 삼는 자는 곤장 80대를 치고 처가에 있는데 다시 처를 넣는 자는 곤장 90대를 친 뒤 이혼시킨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렇게 자꾸 부인을 막 이렇게 그 있는데 또 얻고 그러면 사회 질서가 신분 질서가 어지러워지잖아요. 사실 이게 예. 뼈 아픈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후처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을 이제 세자로 세우잖아요. 그 네네. 바람에 이제 그 정치의 5번째 아들인 그 태종 이방원이가 이제 무슨 왕자의 왕자의 난을 난. 일으켜가지고 네. 피바람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 왕가에서 어떤 뼈 아픈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후처가 정처의 자리를 위협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처가 있는데 처첩을 다시 얻는 일을 사실 엄격하게 금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문 그다음에 나라의 종묘사직이 이제 질서가 어지러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천민 남성과 양민 여성의 혼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역시 태종이 만들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천민과 양민이 결혼하게 되면 천민의 신분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천민은 또 뭐가 있냐면 병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토목공사할 때 이렇게 양역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예. 일을 그 뭐 그런 거를 뭘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공역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천민 남성, 양민 여성하고 혼인이 계속 양산이 되면은 양민 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면 공역자의 수가 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각종 국가 사업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 신분 계급 사이에서의 어떤 혼인을 막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거창 노비 정룡이라는 자가 이제 양녀와 결혼했는데요. 곤장 80대, 배 200필, 강제이혼 뭐 이런 처벌을 받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조선시대 때 혼테크를 잘못했다가 폐가망신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재테크로 삼는 그런 자들. 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는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지만은 잘못하면 역사에 크게 이제 이름을 더럽히거나 폐가망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네. 이제 세조 때 한명회
한명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죠? 권신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세조의 꾀주머니였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밀양 박 씨가 이제 밀양의 박 씨가 재력가임을 알고 이제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이제 유부녀였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제 유부녀를 강제 이혼시켜버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계략으로 이혼을 시켰을까요? 임금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임금한테 뭐라 했냐면 그 밀양에 사는 박 씨가 다른 사람하고 정혼을 했는데 중간에 배반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혼인한 것이다. 이건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조 임금한테 이르니까 이제 그 모함 때문에 이제 박 씨 부인이 본 남편에게 이혼을 하고 결국 한 명의 조카 한언이라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혼테크가 된 거네요. 뭐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뭐 사필규정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다음 대 이제 성종 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한 명의 조카인 그 이제 한원하고 이제 그 유부녀 사이에 이제 아들이 생겼는데요. 네. 아들이 커갖고 이제 형주의 난관인데 그 아주 청현직이거든요. 네. 그 실무가인데 569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를 발탁하게 됐는데 대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탄핵이죠? 경국대전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혼한 사족의 사제들은 청현직에 등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밀양의 박 씨하고 유부녀하고 재혼한 거잖아요. 한 명의 집안이.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받은 거고 그 한 명의 가문에서 이제 억울하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거죠. 뭐 혼테크가 결국 발목을 잡은 거네요. 뭐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종 때 또 일인데 의정을 지낸 노한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의 외증손 이제 재력가의 어린 딸하고 혼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력가가 그때 막 죽어가지고 네. 그 어린 딸이 상복조차 벗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갖가지 말로 이제 구워 삶아 갖고 이제 혼인을 성사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실록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 상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이 재력가의 딸과 결혼할까봐 아주 두려워가지고 자기 딸과 혼인을 서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사회 문제로 번져가지고 국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헌부가 이제 강제이혼의 판결을 내리는데 그 노안이라는 재상은 특별 사면을 받긴 받아요. 예. 받긴 받는데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혼인 장사를 한 재상 뭐 이런 오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도 폭력 남편의 말로는 비참했다고요. 예, 성종 때 일인데요. 조지산이라는 분이 이제 성종한테 달려가고 호소하게 되는데 사위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자꾸 휘두르고 아이고.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려가지고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재물, 장식품 다 뺏어가고 이러다가는 이제 제 딸은 맞아 죽을 겁니다. 네. 아비로서 눈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제발 이혼 좀 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게 장인까지 때렸다는 그런 아주 사실까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옆에서 이게 얘기를 듣는 이제 대신들이 공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이제 그 조지산이라는 분을 응원하게 되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그럽니다. 원나라 법률서 지정조격이라는 걸 보면은 사위가 장인을 욕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을 구타했으니까 이혼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 폐륜남이죠. 폐륜 사위를 이혼하라 명령을 내리고 유배까지 내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 뭐 하여튼 그 뭐 정처를 구타하고 뭐 소박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강제 이혼 뭐 유배령 내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 뭐 하여튼 정처를 무고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무고한 애첩도 곤장을 맞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 폭력 낭편 그리고 뭐 정처를 뭐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처벌을 했던 거죠. 조선시대 얘기를 들으면 들수록 어떤 면에서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선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혼인도 이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그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실록이나 이런 데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백성들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 모르는 거긴 하지만 네. 그 실록에 나온 걸 이게 약간 단편을 이렇게 섞어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그렇잖아요. 조선시대가 얼마나 좋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처첩을 마음대로 막 드리고 내치고 뭐 이런 조선시대 때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뭐 그런 남자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꿈 깨십시오. 잘못하면 패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요? 예,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갖고요. 그 올해 사실 다사다난한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뭐 네. 사고하고 엄청 많이 났잖아요. 세월호도 침몰을 하고요. 그 참사가 유난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운석이 막 떨어지고 네. 땅이 막 꺼지고 메뚜기 떼가 뭐 창궐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맞아요. 뭐 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줄을 잇고 그 과연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재난
참사 이런 사건과 마주친 임금들은 과연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갔을까 뭐 이런 주제인데요. 그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가 이제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하니까 네. 메뚜기를 생으로 삼켰습니다. 왜 삼켰을까? 과연 당나라 태종은 그 조선 태종은 어떻게 됐냐면 해난 사고가 막 일어나니까 모든 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중종 시대에 이제 기상이변이 굉장히 일어났거든요. 신료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게 임금 탓이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닥달을 합니다. 네. 왜 그런 왜 이렇게 임금마저 윽박질렀을까? 그 부여 시대 때 옛날에 2000년 전인데요. 그 수학이 여의치 않으면 임금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죽였다 그러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참사에 맞닥뜨린 임금이 어떻게 보면 갈 길, 그 험난한 어떤 그 이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이 제 책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 책에도 약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그에도 있으니까 그런 그 이 텍스트를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책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고요. 이 다음 주 얘기는 정치인들이 들으면 참 좋겠네요.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